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가 준영이 형의 개인 스케줄의 사정으로 인하여 제가 맡아서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오늘 제가 다루고 싶은 영상은 국내 모토스포츠입니다. 온해 슈퍼레이스라고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대회를 한번 소개해볼까 합니다. 오늘의 소개 포인트는 새로운 분들이 대회를 보셨을 때 그냥 누군가 1등으로 출발해서 누가 1등으로 들어오고 이런 내용보다는 이 대회 인사이드, 슈퍼레이스 인사이드에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대회를 하기 위해서 오피셜이라든지 누군가가 무엇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그걸 적발해내는지, 그 사후 처리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이런 내용을 좀 다루고 싶어요. 관제실부터 시작해서 레이스 컨트롤, 오피셜, 검차장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시죠. 지금 여기는 프로모터의 마케팅 담당하시는 분을 잠시 인터뷰하러 왔는데, 이 대회가 어떤 역사가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떤 회사인지 좀 알아보고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슈퍼레이스 챔피언십 PR 담당자 정종훈이라고 합니다. 인제 스피디움에 저희가 와 있는데 오늘은 약간 특별한 행사가 아닌가요? 나이트 레이스라고 해가지고 그죠? 기존과 달리 야간에 레이스를 하는 경기를 진행을 하는데요. 보통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정도 진행을 했다고 그쵸? 하면 올 시즌에는 좀 2번 늘려가지고 3번 치르게 됩니다. 3번이나 네, 돼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름에 진행하는 일정들을 하나로 묶어서 썸머 시즌이라고 저희는 명칭을 하고 있고요. 네네네. 썸머 시즌에는 모두 나이트 레이스로 진행이 되고, 그 썸머 시즌이 시작되는 일정이 오늘입니다. 오늘 강원 모터 페스타를 시작으로 7월에는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에서 수도권 나이트 레이스를 하고요. 8월 달에 다시 인제 스피드움으로 넘어와서 마지막 나이트 레이스를 진행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슈퍼레이스의 앞에 예전에는 뭐 헬로비전도 있었고 대한통운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지금 보니까 온해 슈퍼레이스라고 돼 있는데 어떻게 바뀌나요, 이게? 슈퍼레이스도 CJ 그룹사 중에 한 법인이고요. 거기에서 이제 타이틀 스폰서들이 매년 바뀐다는데, CJ 대한통운이 그동안 해왔고, 올해도 이제 CJ 대한통운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의 메인 스폰서지만 CJ 대한통운의 통합 배송 브랜드라는 이제 온해라는 브랜드를 런칭을 했고, 대한통운에서는 그 온해 브랜드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싶어서 온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으로 대명을 변경도 하고, 저희 엠블럼도 오랜만에 이제 리브랜딩. 그래서 이제 후원사에 따라서 이제 명칭이 조금씩 바뀔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예요. 슈퍼레이스는 고성능을 가진 차도 있고 다양한 클래스들이 많잖아요. 한 줄로 이제 요약을 하자면 이제 국내에서 가장 빠른 레이스라고 소개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스토카라고 하면은 레이스만을 위해서 만들어진 차량이고, 모든 스펙들은 다 똑같고 타이어 브랜드만 이제 각 팀들이 선택할 수 있게끔 이제 오픈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규정 내에서 타이어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넥센 타이어와 저희가 미쉐린 타이어가 올 시즌에 합류해서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넥센 타이어는 매 라운드마다 이제 연구소원 분들이 이제 연구를 해서 매 라운드 컨셉을 다르게 해서 스페셜 타이어라고. 그 대회마다 타이어 컴파운드가 달라지는 거예요. 맞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인제, 용인, 뭐 영암에서 컴파운드에 따라서 스피드가 달라질 수도 있고, 그리고 8월, 9월 뭐 노면 온도가 다 다르잖아요. 그쵸. 그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축적해서 그거를 기반으로 조금 더 좋은 퍼포먼스를 내고자 매 라운드 다른 컨셉의 타이어를 넥센 타이어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미쉐린 타이어도 미쉐린 타이어는 작년까지는 없었잖아요. 네, 올해 이제 새롭게 들어오면서 브랜뉴 레이싱이라는 팀이랑 줌피티드 레이싱 팀의 타이어 공급을 하고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는 아직까지는 넥센 타이어와 다르게 스페셜 타이어가 아니라, 하지만 이제 넥센 타이어와 동일하게 라운드마다 이제 컨셉에 맞게 타이어를 제공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미쉐린 타이어에서는 엔지니어 분들이 직접 파견을 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일반 시청자들한테 슈퍼레이스가 왜 스페셜한지 홍보. 슈퍼레이스 챔피언십은 국내 유일의 프로 레이스 대회고요. 국내에서 가장 빠른 레이스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레이스를 잘 모르시더라도 컨벤션존에서 이제 관람객분들이 다양하게 이제 즐길 수 있는 이벤트 거리들을 많이 준비해둬서 7시간, 8시간 서킷에 계시더라도 지루하지 않도록 저희는 많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터스포츠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아직까지는 계시겠지만, 한번 방문을 해보시면은 이제 모터스포츠의 그 소리와 그 스피드에 매료돼서 계속적으로 이제 슈퍼레이스에 방문해 주실 거라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마지막까지 그 체커 플래그를 밟는 랩까지 이제 선수들은 포메이션 랩을 수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롤링 스타트로 경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 신호가 꺼지게 되면 이제 본격적인 스타트가 시작되게 됩니다. 자, 강원 모터 페스타. 오늘 썸머 나이트 레이스로 시작됩니다. 경기 출발했습니다. 순위싸움 오늘 자리싸움 치열합니다. 컨택이
지금 차가 한 대 서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옐로 플래그를 띄워서 세이프티가 들어갈 수가 있고 저기 지금 차가 서 있어. 자, 환기 2개가 지금 진동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기 지금 보이는 저기 돌고 있는 저 구간에서는 추월을 못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구간을 벗어나면은 다시 추월을 하고 레이스 재개가 됩니다. 자, 여기는 레이스 컨트롤이라고 저희가 어렵게 레이스 디렉터님을 모시고 이 대회 운영이 어떻게 되는지 이걸 한번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 슈퍼레이스 레이스 디렉터 양돈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 예전에는 심사실에서 좀 뵀던 것 같은데. 네네, 심사위원으로 오래 활동했습니다.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간단하게 디렉터님이시니까 네, 이제 네. 여기서 이제 뭐 그래도 제일 높은 자리에 계시니까 여기서 일어나는 일과 여기서 해프닝이 생기면 또 심사실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기록실에서 하는 일 그런 것들을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정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레이스가 규정으로 이루어진 경기 아니겠습니까? 우리 저 주원권 선수 불려왔을 때도 아, 네. 규정 위반에 대한 이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경찰과 검찰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아, 우리 권현희 선수가 잘못을 했구나. 넘깁니다. 그럼 제가 잘못한 거를 검찰에서 조사를 해서 그럼요. 그러면 이제 심사를 가서 저는 이제 재판을 받게 되는 거죠. 철저하게 조사를 하죠. 특히 이제 전과가 많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인가요? 예. 실력도 좋지만은 굉장히 치열한 경쟁을 하는 경우는 컨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위원들이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증거 자료를 수집을 해서 그런 스포팅에 관한 것들도 있고 선수분들 안전에 관한 게 가장 크죠. 여기서 경기가 진행되는 동안 사건 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컨트롤을 다 하는 장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이제 왔을 때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요. 어제 부르더라고요. 저도 많이 불러왔지만 그럴 때 이제 선수들이 나 이거 안 했는데 이거 나는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라고 하는 발언이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렇죠. 제가 예전에 있었을 때는 영상을 딱 이렇게 증거 자료를 수집을 네, 같이 시청을 하죠. 이렇게. 같이 시청을 하고 그 전에 질문을 하죠. 본인이 영상을 아직 못 봤을 거기 때문에 본인이 어떻게 했을 거라 생각합니까? 하면 다들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거든요. 또 이런 분위기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게 되면 이제 그거를 페널티 사항을 서류화해서 심사로 보내면 심사는 그거를 바탕으로 뭐 어떻게 합니까? 그 서먼이라 그러죠. 부르는 경우도 있죠. 이제 물어보기 위해서 이제 부르기도 하지만은 사실 판례가 있습니다. 피트로드 속도 위반 해보셨나요? 뭐 다 해봤습니다. 저는 할 거. 아, 그렇죠. 돈이죠. 피트로드 속도 위반은 키로당 2만 원, 키로당 1,000원. 벌금도 있답니다. 근데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저한테는 좀 가혹한 그런 결과가 좀 내려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그거 왜 그런가요? 단거리라 그런가요? 진짜 본인에게 불리한 판정이 많았다고 믿으시는 건 아니죠? 이제 제가 여기서 한 해를 이제 M 레이스 디렉터로 있었잖아요. 이제 그 전과 후가 좀 다르죠. 그 전에는 뭐 나한테만 이럴까 했었는데 여기서 일을 해보고 나니까 그 팩트가 다 있더라. 네, 맞습니다. 다른 기준에서 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곳이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레이스 컨트롤 있고 심사실 있고 이제 그 기록 계측실이라고 이제 있잖아요. 거기서는 또 어떤 거를 위주로 이렇게 업무를 보고 있나요? 거기는 예선 결승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계측을 통해서 그리드라고 그 예선 기록의 빠른 순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저희가 잠정 기록지라고 이제 심의가 하기 전에 일단 경기가 끝나면 일단 나가는 프로비저널. 그다음에 공식이 나가기 전까지 그 모든 우리가 숫자에 대한 거 사실 공인 경기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그렇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기록이 남아요. 저희가 기록 스포츠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장 중요한 파트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이제 나이트 레이스니까 레이스가 한 11시 정도에 끝나지 않습니까? 레이스가 끝난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항의도 있을 것이고 또 레이스 도중에 해프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엄청 많이 여기 계셔야 될 것 같은데 갑자기 피로해지네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를 넘기고 퇴근하시나요? 그런 경우 많았어요. 저희 뭐 새벽 2시, 3시에도 논의된 경우도 많고 너무 이제 그 많은 그런 게 이제 되게 고민을 많더라고요, 해야 보니까. 되는 그런 기억이 많네요. 그러면 공식이 나올 때까지 막 2-3시간 후에 공식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다음 날 나온 적도 있고요. 오늘 시간을 이렇게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여기 계시니까 제가 또 선수로 다시 오면 자주 안 뵙는 걸로, 밖에서 뵙는 걸로. 어서 빨리 돌아오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지금 안전을 위해서 이제 오피셜 한 분을 모시고 이 대회에서 시합도 하고 경합도 하고 하지만 안전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알고 싶어요. 네네. 먼저 본인 소개부터.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15년째 코스 오피셜로 활동을 하고 있는 코스 부위원장 변상혁이라고 합니다. 여기 이제 안전 관련 마샬들이 네.
각 코너마다 막 배치가 돼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마샬들이 한 경기 때 인제 스피디움 기준으로 한 몇 명 정도가 배치가 되는지. 지금 현재 코스 오피셜은 약 38명 정도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안전 오피셜은 27명, 그리고 관제랑 다 합치면 한 100명 정도가 네, 투입이 100명 되는 정도. 상태인가요?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옛날에 사고, 뭐 그때 계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예, 사고 나서 대처가 엄청 빠르더라고요. 사고가 났을 때 화재가 가장 위험하잖아요. 화재가 가장 위험합니다. 화재가 났을 때 어떤 대처법이 있는지 그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은 화재가 나게 되면은 저희가 평소 교육이랑 훈련을 통해 가지고 화재가 발생했을 때 가장 빠르고 효율적으로 드라이버의 안전을 지키고 경기를 진행시키기 위해서 각 포스트에서 보고를 하고 관제에서 그 상황을 파악한 뒤에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화재가 났을 때 소방차라든지 아니면 소화기라든지 이런 게 배치가 따로 다 돼 있는지. 현재 각 포스트별로 소화기가 배치가 되어 있고요. 안전 차량이나 소방 차량도 3군데 정도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피셜들이 이제 이 드라이버들의 안전을 위해서 배치가 되고 수고하시지만 또 페널티 시에 하는 것들이 있지 않나요? 이제 적발할 때 뭔가 이렇게. 그렇죠. 와이드런이나 쇼컷 뭐 이런 기타 등등 많은 페널티 관련해서 규제가 있고 그 규제에 대해서는 이제 각 포스트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가 적발 상황이라든가 위반 상황이 나오게 되면은 그거를 이제 가장 먼저 관제에다가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내게 되면은 그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제에서 적합성을 판단한 뒤에 심사실로 넘겨서 그에 대한 페널티가 발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선수 때 이제 이런 분들이 나 고발하는 거예요. 이제 심사실에 끌려가가지고 이제 막 페널티 받는 거지.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 이외에 제가 또 미스한 부분이 있나요? 오피셜들이 해야 되는 어떤 그런. 일단은 저희는 그 선수들의 안전 그리고 관객들의 안전을 위해서 안 보이는 곳에서 열심히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마셜이 없으면은 대회가 안 됩니다. 그리고 마셜들을 100명을 이게 무슨 뭐 재단 같은 거 있나요? 저희가 한국 자동차 경주 협회에서 운영을 하고 있고 카라를 통해서 오피셜을 접수를 하고 보통 이제 선수하셨던 분들도 다시 오피셜로 오셔가지고 그런 그걸 게- 한 번 더 경험해보고 싶다고 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리고 또 따로 오피셜을 하려면 교육을 받거나 라이센스를 뭐 해야 되지 않아요? 네, 취득해야 맞습니다. 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교육을 받고 라이센스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EV 차량에 대한 화재 진압 훈련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따로 교육을 받고요. 뭐 응급 처치 이런 간단한 교육도 받고 그런 교육을 받고 나서 이제 라이센스를 발급받고 경기에 투입이 됩니다. 이번 경기도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물론 안전이 우선이니까 이제 사고가 없어야 되겠죠. 그리고 저희 안전을 위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도 앞으로 더 재밌고 효율적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슈퍼레이스에서 새롭게 선보일 레이스카가 하나 와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알핀 110 S 모델입니다. 이 차가 오늘 여기에 왜 와 있느냐? 슈퍼레이스에서 새롭게 선보일 레이스카입니다. 양산차 중에 거의 가장 가벼운 양산차이기도 하고 트랙에 포커스가 돼서 올해는 타임 트라이얼로 진행이 되고 내년부터는 원메이크 단일 차종으로 스프린트 레이스를 진행할 계획으로, 자, 간단한 스펙을 설명해 드리자면 1100km대에 7단 DCT 미션이 들어가 있고 1.8L 거진 300마력을 내는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차를 짧게 소개만 했고 다음에 정식으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다려 주십시오. 이건 GT다, GT. 지금 막 GT 클래스가 경기가 끝나서 포디움에 올라간 선수들은 여기 포디움 세레모니를 하고 이제 그 뒤에 이제 이 차가 규정에 맞는 차인지 검차장에 와서 무게도 재고 검차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저희가 있는 데가 검차장이니까 이따가 검차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한번 함께 보시죠. 자, 일단 경기가 끝나고 차들이 들어오면은 일단 동력은 무동력으로 다 움직여야 돼요. 뺄 때도 다 밀어서. 그리고 절대 그 동력에서 나갈 때 얘네들은 전진만 쓸 수 있지 후진은 금지예요, 경기장 내에서는. 검차할 때는 지금 일단 여기는 스케일이라 무게를 재는데 각 클래스마다 정해진 무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무게가 내가 알기로는 1kg라도 미달하면은 아마 실격될 수도 있고 되게 엄격해요.
자, 이 스케일은 모든 차종들 다 무게를 재야 되기 때문에 밑에 저 슬라이더가 있는데 저게 앞뒤 좌우로 움직여요. 여기서 만약에 규정 위반 같은 게 나오면 어떻게 돼요? 그럼 거의 실격 처리된다고 보면 되지. 그리고 이제 이 안에 있는 게 여기서는 막 진짜 1kg까지 신경 쓰는 게 뭐냐면 안에 장구류가 있잖아. 뭐 헬멧이라 있으면 그런 거 다 꺼내야 돼. 이 차량 무게가 대회 규정 중에서 가장 엄격한 기술 규정 중에 하나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무게를 검사하고 난 이후에 파크펌이라는 데가 있어요. 차들을 다 거기다 모아서 대기로 한두 시간 정도 세워놔요. 왜냐? 다른 팀에서 이 차의 의심이라든지 기술 규정 위반한 여부가 의심이 될 경우에 아까 얘기했던 항의를 할 수가 있거든. 그래서 거기에 차를 다 대기시켜 놨다가 항의가 없을 경우에 그때 파크펌을 풀어주면 그때는 이제 이동을 해도 됩니다. 슈퍼 6000 우리나라 최상위 클래스죠. 이제 스타트할 시간인데 우리 정희철 선수 잠깐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고 이제 슈퍼 6000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정희철 선수는 제가 좋아하는 동생이자 우리나라에서 우승을 최다는 아니고요. 그냥 오래 탄 드라이버입니다. 제가 처음 입문할 때 약간 롤모델 같은 드라이버인데 지금은 친한 동생이 돼가지고 롤모델까지는 아, 무슨 롤모델이에요. 무슨 가식적이야. 자, 본인 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한지피 소속으로 이 슈퍼 6000에 출전하고 있는 정의철이라고 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슈퍼레이스 우리 관중들을 위해서 관중들이 볼 때 그냥 누군가가 1등하고 2등하고 이제 그건 너무 단순하잖아. 근데 그 인사이드에 너무너무 많은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를 간단하게 좀 알리기 위해서 이런 자리를 만들었는데 서한 GP라는 팀이 가장 오래된 6000 팀이 아닌가요?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팀 중에 하나이죠. 근데 내가 알기로는 정희철 선수가 서한 GP에 좀 들락날락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제가 2013년도에 서한지피 소속으로 KSF라는 제네시스 클래스로 구성되어 있는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경기에 출전했었죠, 제가. 현대 자동 현대 대회가 아니었나 그때? 그러니까 지금의 엠페스티벌 같은. 아, 맞아. 그때 정희철 선수가 이제 인제에서 타는 인캠이 있는데 그걸 내가 좀 많이 봤던 것 같아. 내가 입문할 때 굉장히 움직임이 많더라고 이렇게 많이. 그게 여기 개장했을 때예요, 처음. 네. 자,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타고 있는 차가 다 원메이크로 다 똑같은 차예요? 똑같은 차죠. 그래서 보시면 기본적인 프레임 바디에 스폰서에 따라서 카오를 도요타로도 바꿀 수 있고 캐딜락으로 바꿀 수 있고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6200cc LS 계열의 엔진을 장착하고 있고. LS 계열 엔진? 네. 너무 오래된 거 아니야? 비밀이에요. 오래된 차량이에요, 사실. 아니, 이제 껍데기만 바꿨으면은 이게 지금 도대체 몇 세대야? 이거 많이 이게 오래된 것 지금 같은데? 사실은 클래식 레이스카라고 보시면 돼요. 아, 클래식 레이스카? 기본적으로 이 프레임이나 이런 전체적인 시스템은 오래되긴 했지만 타이어가 굉장히 좋고 또 이 엔진이 내구성이 좋은 엔진이잖아요. 또 빠르고. 그래서 국내에서 현존하는 레이스카 중에는 오래됐지만 가장 빠른 차량 중에 하나입니다. 아, 랩타임 보니까 아, 살벌하더라고 진짜. 장난 랩타임이. 아니죠? 네. 트로페어보다 빠르잖아요. 트로페어보다 빠른 것 같아요 여기서. 맞아. 아니, 트로페어는 거의 600마력이 넘는데 470마력짜리보다 더 느려. 그리고 훨씬 비싼 차인데 아니 진짜 트로페어보다 빨라요 이게? 랩타임이 트로페어보다 빨라요. 왜냐면 여기서 35초, 36초 정도 나왔으니까. 아, 뭐 트로페어 별거 아니네요. 근데 우리는 F200이라는 시판용 한국 타이어를 써요. 근데 그 타이어가 조금 뭐 영구에서 나온 막 그런 게 있다던데. 저희는 매 라운드 서킷에 맞게 개발돼서 나온 스페셜 타이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그립 수준이 엄청 높아요. 상상하시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막 압류가 부러지고 막 그럴 정도로.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경험할 수 없는 그런 그립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죠. 하던데. 그래서 제가 작년에 같이 팀메이트였던 김재현 선수가 올해 GT 챌린지 아시아 레이스에 GT3 카로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사용되는 타이어보다 훨씬 좋다고. 잽이 안 된대요 이거랑. 아, 재미도 안 돼요? 결국은 타이어빨입니다. 또 너무 그렇게 얘기하면 또 제 클래스가 또 적이 되니까 좀 포장해 주세요. 아, 좋은 타이어를 사용합니다. 네. 예. 자, 그러면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서한 선수들이 지금 탑3란 말이야. 본인의 가장 경쟁 상대는 누구예요? 제 경쟁자는 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런 게 있어요. 빠른 차들 셋이
한 팀에 있으면은 서로 이제 팀메이트끼리 경쟁이 생길 수도 있는 구조잖아요. 네. 왜냐면은 레이스라는 거는 기계로 하는 스포츠잖아요. 그래서 팀메이트들끼리 똑같은 기계를 제공받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사실은 실력 차이가 나게 되죠. 그래서 사실 가장 큰 라이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무전이 옵니까? 이렇게 팀 플레이 해라. 아니면 경쟁하지 마라. 그런 경우가 있긴 있는데 아직까지는 시즌의 초반이라서 팀오더는 없습니다. 필요한 순간에는 팀 플레이를 하죠. 뒤로 빼라 아니면은 뭐 누구를 막아야 된다. 그런 게 또 팀끼리 팀 내에서는 또 서로 이제 밀어주고 이렇게 그런 게 있는 것 같습니다. 말을 잘 들어야죠. 돈을 받고 타니까. 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 오늘 경기 우승자가 그 다음 경기 때 페이스가 떨어지는 경우가 좀 있죠. 자주 있는데 그게 왜 그런지. 이게 이제 독단적으로 어느 누군가가 우승하는 걸 막기 위해서 여기에 무게를 실어서 핸디캡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1등을 하게 되면 50kg의 무게를 실어야 되고 2등을 하게 되면 30kg, 3등을 하게 되면 20kg 이게 무게를 실게 돼요. 이 레이스카에서 50km면은 성능 엄청나죠. 차이가 랩당 거의 1초 정도까지도 차이 날 수 있을 것 같은데. 1, 20마력 올리는 것보다 무게 1, 2kg 빼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하잖아요. 레이스카는 뭐 무게죠. 운동 성능이 완전 달라지죠. 그러면 예전에 그 볼가스라는 팀에 있다가 이제 서안으로 왔는데 볼가스도 좋은 팀이었지만 또 볼가스가 이제 해외로 나가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지금 그런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팀을 찾던 중에 또 서원에서 좋은 오퍼가 와서 함께 하게 그래도 됐습니다. 이제 역시 탑 드라이버가 탑 팀에서 제안이 와서 이렇게 또 좋은 성적으로 잘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정인철 선수 많이 응원해 주시고요. 서한 GP 제가 좋아하는 팀 중에 하나입니다. 라고 하면 좀 그럴래나? 좀 가식적이긴 하지만 예 그렇게 해야죠. 컬처맨. 자, 오늘은 대한민국 모터스포츠 슈퍼레이스에 와서 관람을 하였는데요. 이제 이 방송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모터스포츠에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관람하실 때 이해하기 좀 더 쉬운 내용을 담아봤는데요. 오랜만에 저도 관중으로 오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도 와 있고, 아니 저렇게 봉을 들고 와 있는 콘서트 때 보이는 그런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제가 또 선수로서 느끼지 못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이벤트들이 많이 준비된 것 같아서 참 오늘 좋은 하루가 된 것 같아요. 시청자 여러분들도 모터스포츠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저희가 진행했던 오늘 이 방송이 관람하는데 도움이 많이 됐던 방송이었으면 하는 바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